자,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과 함께 이번에 진행될 게 바로 어떤 과정이죠? 처음부터 손발이 안 맞아요. 그죠? 그만큼 얘기를 하고 갔는데. 자, 기초실기 과목입니다. 우리가 우리 학원에서 진행하는 게 기초실기가 있고, 그 다음에 본실기 특강이 있잖아요. 네, 기초실기 특강 같은 경우에는 약 몇 주 정도 진행되냐면은 2주가량 진행이 됩니다. 뭐 여러분들 나중에 시간이 없으면 뭐 주말까지도 이제 포함이 될 수 있겠지만 보통 대략적으로 2주 정도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기초실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기초실기를 듣는다는 얘기는 아마도 필기 시험을 마친 다음에 가다반을 딱 떴을 때, 채점했을 때, 아, 난 60점이 넘었구나. 그분들만 앉아 있는 거죠? 네. 근데 간혹 가다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사고가 생겨요. 어떤 사고가 생길까요? 답안지가 밀려 쓰는 거. 진짜 간혹 가다 한 번씩 생깁니다. 이게 딱 정말 그런 분이 있어요. 만약에 60개를 딱 맞았어요. 각 과목별로 이제 커트라인도 다 넣고 이제 60개를 다 맞췄는데, 야, 난 이번에 됐다. 난 무조건 실기 들으러 가야겠다. 였고, 기초 실기를 듣는 와중에 합격자 발표가 나잖아요. 그 합격자 발표가 났는데 어떻게 돼요? 탈락이라고 떠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시 저쪽 강의실로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게 거의 1년에 정말 드물게 한 명씩은 꼭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그러면 안 돼요? 네, 지금 여러분들 눈빛을 보니까 그래도 이분들은 다 성공한 분들이구나 라고 딱 보입니다. 거의 뭐 처음 뵙는 분들도 있고, 저한테 이제 필기부터 넘어오신 분들도 있고, 인강 수강생도 똑같은 건데, 저한테 수강하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고, 전과자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인강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분명히 전과자가 있을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전과자가 뭐예요? 철컹철컹이 아니라 전과자가 뭐예요? 한 번 실기를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뭐 2번 또는 한 번, 2번, 3번 이게 경험해 보신 분들인데 다 상관없어요. 어차피 그분들은 이제 내가 기초가 부족하구나, 기초 실기를 들어야 되겠구나라고 해갖고 이제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이 기초 실기라는 거는 여러분들 말 그대로 본실기 특강을 들어가기 전에 이제 중요한 과목, 뭐 단답이다, 수변전이다, 시퀀스다, 그 다음에 조명 설계, 그 다음에 예비 전원까지 해가지고 가장 여러분들 기본적이 되는 거, 핵심 부분이 되는 과목에 대해서 잡아주는 게 바로 기초실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기초실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되냐면은, 내용면이 대략 3이라고 치면은 이제 문제풀이가 대략 1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요, 내용면에 대해서 세 타임을 하면은 문제를 한 타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여러분들한테 기초를 탄탄하게 잡아주기 위해서 있는 게 바로 기초실기 특강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기초실기가 끝나면은 이제 무슨 특강을 해요? 네, 본실기 특강을 합니다. 본실기 특강으로 넘어가는데, 이때 같은 경우에는 완전 뒤집어집니다. 어떤 식으로 뒤집어지냐면은 내용이 바로 1이 되는 거고요. 바로 문제가 바로 3의 비중을 차지한다는 얘기예요. 말 그대로 조금 완전히 180도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기초실기에서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고 와야지만이 본실기 들어가서도 충분히 이놈이 이 새끼가 이런 얘기를 했었구나,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나가면서 이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우선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뭐 합격자 발표가 나기 전인데, 만약에 이제 합격자 발표가 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사항이 있어요. 합격자 발표가 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뭘 해야 될까요? 서류 제출. 그렇죠. 경력 증명을 해야 돼요. 경력 증명이나 아니면은 학력 증명을 해야 됩니다. 학력 증명. 자, 이 경력 증명과 학력 증명을 여러분들이 필기 시험을 딱 합격했는데 안 했다. 그럼 실기 시험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절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력이 있으신 분들, 즉 경력으로 시험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다니셨던 회사 같은 데에서 경력 증명서를 떼시고요. 그다음에 한국산업인력공단 별도의 양식이 있습니다. 그 양식에 맞춰 갖고 작성해서 서류 제출을 하시면은 이제 서류 심사 완료라고 나중에 뜰 거예요. 그러니까 경력으로 보실 분들은 꼭 이거 제출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학생들도 있어요. 뭐 학력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자, 산업기사 같은 경우에는 언제부터 볼 수 있어요? 네, 2년제부터 볼 수 있잖아요. 그죠? 네, 2년이고, 그 다음에 기사 같은 경우에는 4년이 됩니다. 4년. 즉, 대학교 4년 이제 재학이다. 아니면 등록을 했다. 아니면은, 뭐 졸업을 했다. 이런 식으로 졸업 예정자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기사 자격증을 볼 수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 서류 제출은 언제 하느냐? 경력 증명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냥 미리 제출을 해도 됩니다. 언제든지. 지금 당장 가셔갖고 경력 증명을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언제든지. 근데 이 학력 증명서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합격자 발표 나면은 이제 학교 다니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랑 이제 산업인력공단이랑 연계가 돼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은 학교에다 연락을 해가지고 산업인력공단에다가 내 학력을 증명해달라, 이렇게 보내달라라고 하면
하면은 학교에서 보내줄 겁니다. 즉 연계돼 있는 곳만, 연계 안 돼 있는 분들은 직접 그 산업인력공단 가갖고 제출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거 나중에 학생분들은 한번 알아보시기 바라겠고요. 이 정도로 뭐 경력 증명이나 학력 증명을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뭐 여러분들한테 이제 실기 시험에서 볼 때 이 정도는 뭐 그냥 간단한 내용이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실기 시험을 넘어갔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사항이 있어요. 여러분들 답안지 작성하는 거 모르시죠? 네. 아시는 거 없죠? 네. 알아도 우리는 모른 척 해야 돼요, 지금. 그죠? 네. 자, 답안지 작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 답안지 작성.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시험을 보러 갈 때 들고 가야 되는 필기구가 있습니다. 필기구. 자, 필기구. 자, 우리가 뭐 필기 시험 볼 때는 뭐 검정색 볼펜이다, 파란색 볼펜이다, 빨간색이다, 뭐 화이트다 다 신경 안 쓰고 그냥 다 갖고 와도 됐잖아요. 예. 근데 이 실기 시험 볼 때는요, 이 필기구를 뭘 갖고 가야 되냐면은요, 흑색 볼펜. 그 다음에 청색 볼펜. 이 두 가지만 필요하게 됩니다. 나머지 빨간색이나 그다음에 뭐 화이트 같은 거는 절대 필요 없어요. 왜냐면 쓸 데가 없어요. 그거 쓰면은 부정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무조건 흑색이나 청색을 갖고 와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볼펜 중에서 모나미 볼펜 여기 있네. 내 앞에 있네. 자, 모나미 볼펜이 가장 흔한 거잖아요. 그죠? 네. 네. 이거를 여러분들이 많이 갖고 가시는데 보통 그 실기 시험 합격하려면은요. 모나미 볼펜을 한 타를 다 써야지 합격한다라는 썰이 있습니다. 들어보신 적 있나요? 네. 정말요? 정말로? 자, 근데 솔직히 한타는 너무 많잖아요. 한타에 몇 자루죠? 12자루. 12자루 아니에요? 20자루예요? 12자루 아니에요? 12자루잖아요. 그죠? 자, 12자루를 여러분들이 다 쓴다. 정말 합격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12자루를 진짜 연습장에다가 빽빽하게 다 쓴다고 치면은 나중에 아마 문제까지 여러분들이 다 머릿속에 담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몇 번 문제 딱 그러면은 안 보고 그냥 다 쓸 수 있는 스킬까지 다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12자루 솔직히 힘들잖아요. 12자루 쓰기 힘든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가장 요즘엔 IT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스마트폰 갖고 다니시죠? 네. 네, 핸드폰으로도 다 이제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어느 정도 다 이제 들고 다니면서 보기 때문에 볼펜을 그렇게 많이 안 쓰는데 볼펜 여러분들이 많이 쓰려면 한 4자루? 4자루 정도 여러분들이 안 나올 때까지 쓰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내가 이제 실기 시험을 어느 정도 붙을 위치가 됐구나. 그 정도 위치까지만 딱 잡는다는 얘기예요. 12자루 쓰면 무조건 붙는 거고 4자루 쓰면은 위치가 됐구나라는 얘기예요. 몇 자루 쓰실 거예요? 8자루요. 저보다 나이가 많아갖고 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흐름이 깨졌어요, 지금. 자, 보통 4자루 정도 쓰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볼펜은 꼭 흑색 아니면은 청색을 갖고 가셔야 됩니다. 화이트 다 버리고 가세요, 갈 때. 빨간색 볼펜도 다 버리고 갑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또 뭐가 있냐면은요. 이제 여러분들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책임지세요. 뭐가 있었지? 자, 자가 있습니다. 자, 생각지도 못했던 자가 있어요. 자, 이 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모형자는 갖고 갈 수가 없어요. 모형자는 여러분들이 갖고 가시면 이제 그것도 부정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에 모형자는 갖고 갈 수 없고 그 스틸자 있잖아요. 그 쬐끄만 자 있잖아요. 15cm나 뭐 그런 거 갖고 가셔가지고 이제 그림을 그리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글을 쓰다가 제 이름을 잠깐 쓸게요. 제가 이름을 쓰는데. 이름을 쓰다가 이런 식으로 이름을 잘못 썼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수정을 해야 되잖아요. 예. 여기다가 화이트 같은 걸로 싹 지운다. 그럼 무조건 나가리가 됩니다. 나가리 되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방출이에요. 방출. 시험장에서. 무조건 퇴출이니까 여러분들이 오타가 있을 때는 무조건 2줄로 그으면 돼요. 2줄로. 검정색 볼펜으로 2줄 긋고 그 다음에 다시 쓰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는데 간혹 가다가 이제 여러분들보다 먼저 딴 선배들이 이런 질문도 하죠. 만약에 이제 이름을 이렇게 썼어요. 아니 선생님 제가 한번 틀렸는데 이렇게 한 줄만 그으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한 줄 그으면 부정 처리가 됩니다. 부정행위가 되는 거예요. 한 줄은. 그렇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나가리가 되는 거고 아니 선생님 그러면 한 줄이 안 되면은 3줄은 어떻게 됩니까? 이 새끼 죽여버리고 싶어요. 그죠? 이런 이런 질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한 줄이다, 3줄이다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우리는 무조건 몇 줄만 긋는다. 2줄만 긋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줄만 그은 다음에 그 위에다가 작성하든지 옆에다가 작성하든지 하면은 무조건 패스 하니까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거는 분명히 이 수강생분들 중에 악필이 있을 거예요. 그죠? 악필분들은 글씨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이 채점을 누가 하냐면은 컴퓨터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학교 교수님들 같은 분 있죠. 좀 높으신 분들, 기술사분들 그런 분들이 채점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막 글씨를 막 긁었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못 알아보잖아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나는 이거 정답으로 딱 썼는데 왜 안 맞냐 이렇게 따질 수가 있는데 그거는 그 사람들 재량이에요. 재량. 채점은 그 사람들이 내가 이거 보기 힘들어. 그럼 무조건 그어버리면 나가리라는 얘기예요. 실기시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시험지 여러분들이 쓴 거를 볼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글씨 잘 쓰셔야 돼요. 나중에 또박또박 잘 쓰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또 뭐가 있냐면요. 여기다 적지 말고 여기다 적야겠다. 자, 네 번째로는 뭐가 있냐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계산식이 나올 거예요. 계산식. 문제를 풀다가 이제 계산식이 나올 건데 이 계산식이 나올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느냐? 자, 계산식 나올 때는요. 이제 분명히 풀이란이 있고요. 그다음에 답을 적는 란이 있을 겁니다. 풀이란이 있고 답을 적는 란이 있는데 풀이 같은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여러분들이 적어 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 갖고 뭐 72.137이다. 이런 식으로 적으시면 되고 답란에는 이제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적는데 소수점 셋째 자리 걸 무조건 반올림해서 둘째 자리까지 적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풀이를 했을 때 이런 식으로 72.137 이런 숫자가 나오면은 답란에는 적을 때 어떻게 적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72.14. 네, 14라고 적어주시면 정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들이 꼭 까먹지 말고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요. 자꾸 까먹네. 머릿속에 지우개가 들어있나? 뭐가 있을까요? 네? 그렇죠. 단위. 단위가 있습니다. 역시 전과자들의 힘을 빌려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자, 단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맨 처음에 시험지 받아보면은 유의사항이 바로 딱 적혀 있을 거예요. 그 유의사항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단위 같은 경우에는 명확히 명시되어 있을 경우에는 따로 적지 않아도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문제 쫙 나왔을 때 거기 맨 마지막에 몇 메가옴, 예를 들어 절연장이면은 몇 메가옴 이상인가라고 나오면은 그때는 답을 적을 때 별도로 단위를 적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확실하게 명시가 돼 있으니까. 대신에 절연장은 얼마인가라고 그냥 메가옴이라고 안 적어주고 절연장은 얼마 이상인가라고 주어지면 그때는 무조건 단위를 적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조건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그걸 찾아갖고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5가지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은 답안지 작성에 충분하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나중에 실기시험 보러 가면 알겠지만 시험지가 이런 식으로 한 장이 있어요. 여기 시험지가 이렇게 한 장 있고요. 여기에 문제가 몇 번 해가지고 문제가 이런 식으로 있고요. 여기 답 적는 란이 있습니다. 답 적는 란이 이런 식으로 있으면은 나중에 여기 이 부분 여기 점선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건데 점선 이하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활용을 하셔도 돼요. 즉 연필을 활용하든지 빨간색 볼펜을 활용하든지 얼마든지 사용해도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답안을 작성하는 이 점선 안에 부분에서는 무조건 적으로 무슨 색 사용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흑색 아니면 청색을 사용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제가 지금 2가지 색을 적어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 가장 편한 색은 흑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문제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필기시험 볼 때도 다 흑색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글씨가. 네, 그때 여러분들이 청색으로 만약에 딱 적으면은 이거는 뭐 바닷빛이다 뭐 블루오션 해갖고 좀 눈이 막 정화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 검정색 바탕에 검정색 글씨에다가 또 청색 글씨까지 하면 여러분들 눈이 굉장히 피로해져요. 제 경험도 있습니다. 제 경험. 청색을 적상하면 좀 피곤해질 수 있기 때문에 검정색에다가는 무조건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는 게 아니 선생님 그러면은 여기 답안 적는 란에다가 제가 연필 또는 샤프 같은 걸로 적은 다음에 그 위에다가 흑색 볼펜으로 적으면 안 됩니까? 그거 걸리면 어떻게 돼요? 걸리면 무조건 그거는 탈락입니다. 탈락. 부정행위이기 때문에 무조건 실격 처리되는 거예요. 그것도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은 아니 선생님 그럼 한 가지 더. 자, 연필로 여기 막 적었어요. 볼펜 갖다가 똑같은 굵기로 여기 적은 다음에 지우개로 빡빡 지우면 되지 않습니까? 시험지 강도 약할까요? 강할까요? 약할까요?
굉장히 약해요. 우리 그 갱지라고 하잖아요. 갱지.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지우개로 지우면은 힘 살짝 주는 순간 시험지는 바로 찢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어차피 여기 점선 이하 나머지 부분은 다 여백 공간은 여러분들한테 다 사용하라고 주어지는 공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다가 뭐 연필을 사용하든 어떤 걸 사용해 갖고 많이 하세요. 여기다가 많이 많이 풀어 보시고 그림도 많이 그려 보시고 연습을 다 한 다음에 충분한 연습을 거치고 나서 답안으로 작성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여기다가 연필로 쓰고요. 그 다음에 또 볼펜으로 하나 쓴다. 그럼 시간 자체도 굉장히 오래 걸려요. 여러분들이 실기시험 볼 때 실기시험이 뭐 짧으면 짧을 수도 있겠지만 길면 길면 길 수도죠. 길면 길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그 몸에 체감되는 게 굉장히 짧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기사 같은 경우에는 그 실기시험 시간이 몇 시간이냐면은 2시간 30분이에요. 필기시험이랑 똑같은 2시간 30분인데 산업기사 같은 경우에 몇 시간이냐면은 2시간밖에 안 됩니다. 2시간. 왜 산업기사는 2시간이고 기사는 2시간 반이냐? 왜 그런 걸까요? 그렇죠. 난이도의 차이입니다. 난이도의 차이. 아무래도 산업기사보다는 기사가 좀 더 높잖아요. 네. 한 등급 높은 자격증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산업기사 같은 경우에는 2시간, 그 다음에 기사 같은 경우에는 2시간 반인데 얘네가 이런 식으로 시간이 주어졌을 때 여러분들한테 주어지는 문제는 몇 문제 정도 되냐면요. 보통 요즘 평균으로 따지면은 18문제에서 19문제 정도가 돼요. 18문제에서 19문제. 근데 실기시험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굉장히 불쾌하게 떨어질 수도 있는 게 필기시험은 딱 1점, 1점, 1점 이런 식으로 다 나눠지잖아요. 근데 실기시험 같은 경우에는 소수점으로도 떨어져요. 소수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요. 한 번은 수강생이 찾았는데요. 실기시험을 보고 찾았는데 몇 점 맞았니? 그러니까 몇 점 맞았냐면은 59.5점 맞아갖고 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 어떻게 할까요? 뛰어내리고 싶겠죠? 자살하고 싶을 거예요. 자살하고 싶을 거 정말. 열딱지 엄청 받아요. 이런 식으로 떨어질 바에는 아예 몇 점으로 떨어지는 게 나아요. 그래요. 40점부터 시작합시다. 자, 40점 이하부터. 이 정도 점수 맞으면 여러분들 그냥 홀가분하게 이번 시험은 나를 위한 시험이 아니었구나 하고서는 기분 좋게 떨어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맞나요? 네. 이왕 떨어질 거면은 40점 이하로 떨어지고 이왕 붙을 거면은 우리는 몇 점으로 붙으면 돼요? 61점 정도로 붙으면 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소수점으로 소수점으로 된다는 얘기는 부분 점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실기시험에는. 필기시험에 없는 부분 점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갖고 여기다 한번 적어볼까요? 자, 문제가 막 어쩌고저쩌고 나와요. 막 몇 가지 적으세요. 뭐 4가지를 적으세요라고 하고서는 배점은 예를 들어갖고 5점짜리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4가지를 여기에 적는 란이 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갖고 여러분들이 신난 이거 4가지보다 더 적을래 해가지고 5가지, 6가지 적었어요. 그럼 이 4가지 밑에 거는 점수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줘요. 왜 그러냐면 4가지를 적으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가장 상위에 있는 것부터 4개까지만 딱 채점을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뭔데 만약에 예를 들어갖고 여기 이 부분은 틀린 거 적고 이 밑에 부분 정답을 적었어. 환장하는 거죠. 그러면은 잘 생각해서 적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꼭 잘 생각해서 적는데 자 이런 식으로 배점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은 지금 얘 같은 경우에 4개를 적으라고 했는데 5점을 준대요. 그러면은 하나에 1점 이상이 되는 거잖아요. 보통 생각할 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정답을 맞추면 몇 점 주냐면 그때는 2점을 줍니다. 그 다음에 2개째부터 3점, 4점, 5점 이런 식으로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분 점수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적극 활용해가지고 무조건 잘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부분 점수 몇 가지를 적으세요라고 하는 거는 무조건 부분 점수가 있다라는 개념 갖다 갖고 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네. 그렇게 갖고 가시면 되고 만약에 한 가지만 적으세요라고 나오면 무조건 그건 정답만 적으라는 얘기예요. 그거는 무조건 이거에 대해서 핵심 포인트, 즉 네가 이 정답을 확실하게 아느냐 그거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적으면 이 점수를 주겠다라는 내용이 되니까 그것도 여러분들이 참고사항으로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만 하면은 얼추 된 것 같은데요. 혹시 그 기초실기나 나중에 이제 본실기 진행되는 거, 즉 실기 진행되는 거나 아니면 뭐 이런 거 제출하는 거에 대해서 혹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 분? 강의 같은 경우에는 네. 기재할 때 일반적으로 거기 나온 형태가 네. 폐쇄 형태인지 뭐 가로 형태나 뭐 이런 것도 상관이 없어요? 뭐 이런 형태냐? 네. 이런 형태냐? 네.
상관없습니다. 단위 적으실 때는요. 단위 적으실 때는 똑같아요. 아까 전에 여기 단위를 말씀드렸지만 단위 적을 때는 뭐 이런 식으로 적는 사람도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대괄호 형식으로 적는 사람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수업 시간에 어떻게 적냐면 거의 대괄호 형식으로 해가지고 단위를 많이 적어드립니다. 그냥 어떤 형식이든 상관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이제 별의별 질문 다 들어와요 이제. 설마 하고 있었는데 나왔어요. 자, 지금 여기에 막 예를 들어 뭐 했는데 여기 단위를 안 치고 단위를 적었다. 아니, 가로를 안 치고 단위를 적었다. 나중에 따로 얘기합시다 그거는.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기본적으로 단위가 오면 무조건 괄호는 쳐줘야 된다라고 그냥 인식을 머릿속에 박아놓으면 돼요. 이제부터는 세뇌 작업이에요. 세뇌 작업. 여러분들이 얼만큼 이거에 대해서 세뇌를 하느냐 그거에 대해서 나가는 건데, 자 이제 여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궁금한 게 거의 없으실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초실기도 그렇고 본실기도 똑같아요. 우리 원장님께서 항상 강조하시는 게 법칙이 있어요. 바로 어떤 법칙이냐면은 333 법칙이라고 있어요. 333 법칙. 자, 이 얘기는 뭐냐면요. 이 앞에 있는 3이라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문제, 답 같은 거를 3번을 무조건 보고 외쳐야 돼요. 말하는 거 3번 말하고, 그 다음에 3번은 이제 보고 여러분들이 한번 써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 3번은 안 보고 써보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333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만 여러분들이 꾸준히 노력하신다면 분명히 실기시험 문턱까지는 분명히 충분히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꼭 지키셔야 돼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러분들이 본실기 가서 나는 선생님 저는 기초실기가 아니라 본실기 가서 준비할래요. 빡세게 준비할래요. 그러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생각까지면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진짜 오산이에요. 오산.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이 기초실기를 하는 이유는 말 그대로 실기 유형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를 알기 위해서 그냥 가장 기본 단계 걸음마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배우는 게 기초실기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확실하게 잡고 가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기초실기를 들으면서도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는 어차피 필기 안 하실 거잖아요. 필기 안 할 건데 나중에 이제 동영상을 보시거나 나중에 이제 별도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는 어떤 걸 만들어야 되냐면 서브노트라는 걸 만들어야 돼요. 우리 필기 시험 볼 때도 서브노트 만드신 분들 있죠. 핵심 요약 그 단어 같은 거. 그런 것처럼 이 기초실기도 똑같이 오늘 배운 과목에 한해서는 무조건 서브노트를 만든다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어 갖고 제가 그냥 책을 갖다가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1페이지예요. 제 책이 여기가 이제 1페이지라고 하면은 여기다가 이제 그날 배운 걸 쓰겠다는 얘기예요. 그날 배운 거. 서브노트 하나 만들고 그다음에 여기 뒤에 여기가 이제 2페이지가 되고 3페이지가 되는데 우리는 그 다음 날 배운 거를 2페이지에 적는 게 아니라 바로 3페이지에 적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첫 페이지, 1페이지, 3페이지, 즉 홀수장 1, 3, 5, 7, 9, 11 이렇게 홀수로 나가는 장은 여러분들이 기초실기에 대해서 배운 내용을 여러분들이 적는 거고, 나중에 짝수장 2, 4, 6, 8, 10, 12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는 본실기 들어가가지고 내가 이 내용에 대해서 저 추가할 게 있었구나 그러면서 거기다가 추가로 적는 게 서브노트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만의 공책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각 과목당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열강을 해주실 거예요. 저도 그렇고 우리 제우스 이사님 원장님 다 열강을 해주실 건데 그 수업만으로도 여러분들이 그 시간 만에 다 끝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조건 서브노트를 만드셔야 돼요. 이거는 필기랑은 차원이 달라요. 나중에 지금 여러분들이 저랑 이제 상담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자 기초실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총 몇 과목을 배우냐면 5과목 정도 배울 거예요. 5과목. 가장 중요한 단답, 그 다음에 수변전, 그 다음에 시퀀스, 그 다음에 조명 설계, 그 다음에 예비 전원까지 해가지고 동영상이 총 5과목이 있을 겁니다. 근데 본실기로 넘어가면 몇 과목으로 늘어나요? 9과목으로 늘어나요. 9과목. 여기 이 9과목에는 막 별의별 게 다 있죠. 테이블 스펙도 있고요, 예비 전원도 있고요, 감리도 있고요. 또 뭐가 있죠? 그렇죠. 심벌. 이 4가지 해가지고 총 9과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브노트만 기초실기에서 잘 만들어 갖고 오면은 이 5과목에 대해서는 본실기로 넘어갔을 때도 수월하게 수업을 들으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서브노트 꼭 만드시기 바래요. 만들 때는 여러분들 그냥 줄 없는 연습장 말고 줄 있는 거 좀 두꺼운 종이 같은 거 있죠? 네, 그런 거 사가지고 거기다 계속 필기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연습장 사는 거에 대해 더해서 돈 아까워하지 마세요. 네.
가끔 가다가 이제 수강생분들을 보면은 그 수업료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제 이거 돈 아깝다 막 이렇게 하는 자비로 하니까 이제 돈 아깝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 돈을 나중에 여러분들이 자격증 딴 다음에 활용할 걸 생각하면은 정말 이거는 그냥 투자예요, 투자. 여러분들한테 투자. 그러니까 자격증 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는 거, 볼펜 사는 거, 그다음에 연습장 사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돈 아끼지 마세요. 정말 선생님 저는 정말 못 살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좀 이게 좀 사정이 안 좋아서 못 살 것 같아요. 그러면 저한테 오세요. 네라고 대답하는 건 뭐예요? 장난인데? 진짜 올 것 같아요. 진짜 장난이 아니라 나중에 정말 그런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나중에 이제 선생님 저 정말 너무 어렵습니다. 연습장 하나만 써주세요. 흔쾌히 제가 가드리겠습니다. 가서 제가 연습장 골라드리고 결제까지 해드릴 테니까 얼마든지 오세요. 아셨죠? 네,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왜 웃어요? 두 번째 장난 쳤는데 이 사람 오늘 분위기 괜찮네요.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건데 아무튼 자 기초실기랑 본실기는 제외하고 이거 실기 파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내용면이나 합격자 발표 나는 거랑 그다음에 경력증명서 그다음에 이제 답안지 작성하는 것까지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안내 드렸는데 혹시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 분 없나요? 자 그러면은 기초실기에 대한 OT는 여기서 간단하게 마무리 짓는 걸로 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제 본 교재로 이제 기초실기 교재로 넘어가고 이제 제 수업을 나가도록 합니다. 자 OT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제 수업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